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방송 내용은 네이밍법에 관련된 것인데요. 네이밍법, 그러면 사실 일반법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법, 땡땡땡 방지법 이런 것이죠. 과거에 있었던 이 네이밍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영란법을 들 수 있는데, 김영란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대법관도 내 이름 쓰지 말아라. 그럼 모른다. 청탁금지법으로 해라.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그렇게 써서, 사실 이제 네이밍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자들이죠. 기자들이 그냥 너무 쉽게, 그러니까 이제 정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이 독자들을 좀 끌어볼까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정적 처리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밍법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네이밍법 좋은 의도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, 대체적으로는 이 네이밍법의 당사자와 관련된 그룹은 사실 네이밍법의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네이밍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경향을 보인 게 있는데요. 그것은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나경원 국민의힘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. 이 나경원 의원이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이 정우성 배우가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이 정우성 배우가 이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이 문가비 씨가 아들을 출산했는데, 이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이제 정우성 배우의 친자인 것이 알려졌고 확인되었고, 그래서 이제 이때 정우성 배우가 아들에 대한 책임은 잘 지겠다. 대신에 이제 결혼에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발표가 됐었죠.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이 법안, 준비하는 이 법안의 이름이 등록 동거혼입니다.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비혼 출산,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등록 동거혼법 또는 비혼 출산법 이런 건데,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산하는 이런 이 법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는데, 사실 이 프랑스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비교해서 볼 때 인구 출산율이 좀 높습니다. 그런데 프랑스에서 인구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혼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 프랑스식의 그 등록 동거혼 그 법을 도입을 해서 한국식으로 좀 잘 이렇게 이제 이 접목시켜가지고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. 바로 그것의 이제 골자, 요체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. 이제 이런 것이죠. 지금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랬을 때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제는 이 정우성 배우가 이렇게 이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을 한다 안 한다,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,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. 네이밍 법안에 관련된 것인데, 이 기사가 났을 때, 자, 보통 이제 네이밍법 그러면 국회의원과 기자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. 국회의원이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안 썼는데도 기자가 편리하게 그렇게 쓰거나 하는 이런 건데, 지금 이 네이밍법과 관련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정우성 배우와 관련된 것을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정우성 배우와 관련이 있는데, 이 국회의원 당사자도 그리고 기사도 정우성법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.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정우성법, 이게 보통 통념상으로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정우성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?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올바른 거니까,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, 아니면 최초에 이렇게 신문에 나온 그 기자가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, 그래서 정우성법 이렇게 안 쓰는 게 맞습니다.
그래서 정우성법이 이렇게 이제 정우성법이라는 이 네이밍법으로 불려지거나 호칭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아,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국회의원도 기자도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것을 우리는 최근에 네이밍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김호중 가수와 관련된 것을 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. 김호중 가수가 5월 말에 이제 이 사고를 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2심 앞두고 있는데 이 언론이 그냥 툭하면 김호중법, 툭하면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이제 쓰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이제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이렇게 좀 정치적인 입장을 좀 표명해 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는 좀 눈치를 보고 또는 나름 정우성 배우는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쓴 건지, 그리고 김호중 가수는 말하자면 무슨 힘이 전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만만하게 보면서 김호중법,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쓰는 건지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쓰려면 다 쓰고 안 쓰려면 다 안 써야 되겠죠. 그래서 쓰려면 뭐 김호중법, 그다음에 이제 정우성법 이렇게 쓰는 것이고 어쨌든 나쁘지만, 네, 안 쓰려면 그냥 어떨까요? 비혼출산법, 등록동거원법, 그리고 이전 것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,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법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뒤죽박죽 또는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. 그러니까 일정한 룰이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룰이 있어야 되고 룰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룰은 뭐냐면 바로 정우성법이라고 쓰지 않는 것에 룰이 맞아야 되고요. 그래서 이 룰에 맞춰서 앞으로는 김호중법, 김호중 방지법 이런 것도 안 써야 기자가 정신이 있다, 기자가 정론을 추구한다, 기자가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. 네이밍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감정에 기대는 측면이 많습니다. 국회의원도 감정에 기대고 기자도 감정에 기대고 그러면서 국민 감정에 이렇게 이제 기대는 거죠. 그래서 당장 거의 쓰이는 것이 김호중법, 김호중 방지법 뭐 이런 것인데요.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은 뭐냐면 이후에 물론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정우성법이라고 또 막 언론이 써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현재로서는 출발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우성법이 아니라 정우성 배우와 관련해서 등록동거원법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출발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돼서 정우성법도 그렇게 안 쓰고 정우성법이라는 표현을 기자도 아예 안 쓰고 그리고 동일하게 항상 동일한 룰과 원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김호중법, 김호중 가수법 이런 것도 안 써서 기자들의 기자 정신이 좀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